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오늘 저희 셋이 이렇게 또 한 공간에 있지만 저희가 나름 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본업에서는 빙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두 분은 우리나라의 한 직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을 것 같긴 한데 한 1,500개, 1,500 개. 1,600개. 에이, 그보단 더 많지. 이제 네.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도 한 4,000개? 4,000개. 4,000개. 아, 두 분의 좀 스케일이 작으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한국 직업사전에 등재된 우리나라 직업 수를 찾아봤더니 무려 16,000개가 넘더라고요. 10,000개가 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오늘 모실 선장님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생소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선장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게 된 스포츠 에이전트 이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오늘 선장님이 나오시니까 유독 인욱 씨가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저도 같이 좀 긴장이 돼서 업계분이 또 계시니까 또 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도 살짝 긴장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인욱 씨는 오늘 좀 어떤 마음가짐이신가요? 이 또 스포츠 쪽으로 얘기한다니까 조금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스포츠라고 해서 저한테 또 질문이 좀 쏠릴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원래 항상 매회 보면 제가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가만히만 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나마 이번이 가장 좀 아는 주제? 그나마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선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항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 지금 회사에서는 저희가 한 110여 명 정도의 소속 선수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뭐 야구 선수들도 있고 타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 선수로는 뭐 김현수 선수, 양의지 선수, 이정우 선수, 박병호 선수, 김재한 선수, 박건호 선수 등 이제 다양한 야구 선수들이 주로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골프 선수, 또 테니스 선수 권순우 선수, 스롱피아드 선수, e스포츠 선수. 와, e스포츠 선수들도 있군요.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내공 잘 친 사람들밖에 없고. 아 진짜. 누가 제일 잘 쳤어요? 그 당시에? 저는 현수 형한테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 나한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네 포크볼은 못 치겠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포크볼 던졌는데 홈런 치고. 어우, 얄미워.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포크볼 던지게 하려고. 당했어. 그때 21살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 생활을 한 지가 만 11년이 지났어요. 혹시 만 11년 전에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는 이제 축구 쪽만 좀 있었고 그쵸. 야구는 거의 아예 없었죠. 아예. 아예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구라는 종목에는 에이전트라고 하고 소개를 하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분이셨나 봐요. 라이온즈에다 물어보셨나 보죠. 아닙니다. 롯데인가? 수도권에서 일을 하시는 경상도 분이셨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뿌로커구나.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긴 한데 뭔가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신인 선수들이나 아니면 선수들 부모님들, 관계자들을 보면은 아직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포츠 에이전트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스포츠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알려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나이를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우규민 선수랑 나이 차이가 좀 난다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가 제 나이가 박제가 돼버렸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 선수들도 제 나이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도 얘기 잘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제 또래 같아가지고.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연세가.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오늘 이렇게 좋게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인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절차를 거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길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국내 처음으로 공인 대리인 시스템이 들어온 거는 2018년도부터예요.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거꾸로 MLB 공인 에이전트가 먼저 됐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원래 공인 대리인이 있는데 시험이 없었어요. 시험이 없었어요? 제가 딱 따는 그 첫 해에 시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1회로 시험을 보게 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참 운이 좋았지만 시험을 보러 뉴욕까지 가야 돼요. 또 1회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족보가 없잖아요, 저한테는. 그렇네요. 네. 기출 문제도 없고. 네. 이제 이만한 걸 공부를 엄청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 영어로 봐야 되고 시험 보는데 2,000불이나 들어요. 지금 20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드는 거거든요, 한화로. 왜 이 얘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제 대리인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LCK, 리그 오브 레전드 코리아에서 지금 에이전트 시스템이 생겨서 그것도 저 첫 회로 이제 조금 있다가 시험 봐요. 8월 달에. 진짜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먼저 시험이 아직은 생기지 않고 공인 대리인만 들어와서 이제 활동은 시작을 했고요. 항상 처음을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왜 항상 그렇게 처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원래 안 좋아하는데 첫 시험이 제일 쉽대요, 그래도. 현재로는 KBO, MLB 그리고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활동을 했을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일 처음 제 이제 마음속 안에 있는 첫 저의 클라이언트는 김현수 선수예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는 에이전트가 많이 없었을 때라 이 선수가 뭐가 필요할까? 과연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라 거의 1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PTT를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김현 선수와 이런 미래를 그리고 싶습니다라고 한참 설명을 했더니 네, 사인하시죠. 그냥 그러고 끝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김현수 선수는 왜 그렇게 흔쾌히 바로 오케이를 했다고 하셨던 저도 거예요? 정말 궁금했는데 그때 처음에 대답했던 그 답은 나를 알아봐주는 첫 번째 에이전트와 무조건 계약을 하려고 했었다. 근데 이미 1년 전에 알아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알아보긴 했는데 아마 그렇게 정식으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다가온 에이전트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PPT에 감동을 받으셨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때문에 그런 거 같다. 그렇죠. 처음이었어. 처음. 맞네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고생은 했지만 남들보다 좀 일찍 갔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바깥에 내가 에이전트로서 이런 일을 했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김현수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진출했던 2015년 12월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을 하고 선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마이너리그 거부 조항을 넣어서 조금 화제가 되면서 제가 이름을 조금 이제 알리게 됐던 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선수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아는 스카포라스라든지 많은 외국인 에이전시랑 하는데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국내 파트너와 해외 에이전트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진출을 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제가 느꼈던 사진이 안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그 김현수 선수 옆에서 정말 한박 웃음을 짓고 제가 키운 내 새끼 같은 느낌으로 찍혀 있는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전 당연히 김현수 선수만 찍는 줄 알고 정말 너무 행복해서 광대가 막 이만큼까지 올라가서 진짜 눈이 막 다 요만해지고 막 이럴 정도로 웃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 같은 댓글에 본 게 저 정도 좋아하면 최소 이모가 이렇게 올라 진짜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제가. 그게 바로 12월 23일 날 계약이 딱 오전에 저희가 도장을 찍는데 미국은 23일 오후부터가 모든 메이저리그 그 구단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 그날 안 끝났으면 저는 한국에 가서 1월 달에 다시 출국을 해야 되는 크리스마스 그런 이브 상황이 전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제 나도 집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자, 좀 가자 이제는 좀 막 이러고 있는데 된 거예요. 된 것도 너무 좋고 이제 집에도 갈 수 있고 집에 너무 가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마이너리그를 거부하는 거부권 자체가 선수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그쵸. 그럼 그거를 성사시키는 게 구단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때 참 저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했고 더 용감했고 약간의 무모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짱도 있었고. 김현 선수는 그 당시에 이미 두산 베어스를 우승을 함께 했었고 또 프리미어에 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MVP도 받고 사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퍼도 있었고 안 주면 너무 이제 배짱이 그리고 김현 선수가 성격이 비슷해요. 누나 편한 대로 해요. 딱 그렇게 맡겨주니까 더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내 선수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또 선수가 나에게 준 믿음과 자신감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괜찮아.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안 되면 난 안 보내거든. 안 되면 안 가지. 안 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저 진짜 너무 전전긍긍했거든요. 사실은 좀 쫄렸겠네요. 좀이 아니고 엄청 쫄리죠. 이것 때문에 만약에 빠그러지는데 내가 혹시라도 다른 메이저리그 팀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생 살 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이 불안감이라는 게 엄습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배짱을 해서 이게 안 나오면 이 선수의 인생을 바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 때문에 바뀌면 어떻게 하지? 지금도 그게 항상 제일 불안해요. 책임감이 엄청 생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사실은 너무 쉬운 질문. 언제부터 알고 하셨어요? 저 처음 시작한 거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죠. 네. 거의 이래요. 그러면 운동선수는 초등학교 보통 2학년, 3학년 이때 제일 많이 시작을 하면 프로에 입단을 했을 때가 약 한 10년 가까이 정도 지났을 때면 나름의 사회생활을 10년 이상 지속을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정말 승승장구해서 메달도 따고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한 번도 사실 엔트리를 거의 빠진 적 없이 꾸준히 8년, 9년을 해야지 FA가 돼요. 그럼 28, 29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한 20년 가까이 이미 야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에 모든 걸 평가받는 순간이 찾아오는 게 보통 프리 에이전트라는 자유계약 선수 계약이에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약간 그 인생을 책임진 느낌이잖아요. 그 인생 하나인가요? 사실 선수의 부모님, 같이 함께 고생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족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정말 에이전트라면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선수들이 에이전트를 제가 얘기할 때 선수의 에이전트가 필요한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들은 문득문득 그 미래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느낌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있죠. 있죠.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사실 그 그라운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성적표를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사실 매일매일 성적표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도 잠깐 내려왔을 때 보면 이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 역까지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불안감이 되게 많거든요. 그 스포츠 에이전시 하면 사실은 도대체 야구로는 뭘 하고 살까? 아니면 다른 먹거리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여러분 스포츠 에이전트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뭐 있으세요? 브로커. 브로커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고세영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스톰브 리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고세요. 네. 우리나라에선 사실 좀 스포츠 에이전트 이러면 항상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저희 엄마도 스토브리그 보다가 너 저기서 누구냐고 그래서 고세혁인데 고세혁이긴 한데 진짜. 난 저런 에이전트는 아닌데 근데 그런 에이전트도 있어요? 뭐 카드 주면서 막 커피 사와 이러는. 에이 저희의 위상이 그렇게까지 아직 높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출입 금지 당할걸요? 지금 제가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스포츠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거의 모두 다 나와요. 오.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꿈을 좀 실어줬던 영화가 있었죠. 제리 맥과예요. 모르세요? 이게 세대 차이인 거구나. 여기서 내가 나이가 제리 맥과 영화를 모르신다고요? 안 보셨어요? 저는 제목은 모르겠는데 본 것 같아요. 네, 안에 내용이. 이 영화는 사실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가장 많이 알리게 한 Like a 영화거든요. man. You ready? Yep. Let's go. My name is Jerry Maguire. I'm a sports agent. You could say I'm at the top of my game, but something just isn't right. Jerry Maguire! What can I do for you? Can you sign my card? Sorry, little fella. It's getting worse. Came here to let you go. Pardon me? I came here to fire you, Jerry. 제가 저 영화 처음 봤을 때 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72명의 선수를 어떻게 대리하고 100몇십 통, 200몇십 통의 전화통화를 어떻게 저도 하루에 많이 받을 때는 100통에서 거의 200통까지 받아본 적이 있더라고요. 네. 제일 많이 전화 온 사람이 몇 번 정도 있어요? 몇십 번 올 때도 있죠. 선수들이랑. 특히 운동선수들은 카톡보다 전화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되게 신기해요. 손가락 아파요. 특히 그 아이폰 손도 큰데 아이폰 쓰면 하루 종일 쳐야 돼.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맞죠? 이게 사실 이런 특성도 있어요. e스포츠 선수들은 카톡이나 다른 메신저를 좋아하고요. 그럴 수 있겠다. 또 손 쓰니까 또 손을. 거기서 보면은 전화 통화도 많이 하지만 중간에 보면 마케팅도 하잖아요. 내가 광고를 해서 슈퍼볼에 나오게 해줄게. 그런 광고도 해야 되고 선수들 뒤에서
선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스포츠 에이전트다라고 해서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계약, 스케줄 관리, 기타 부수적인 일을 전문가가 맡아 대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선수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비즈니스다. 저는 2014년도, 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를 정리하면 제 머릿속에는 선수들 계약 연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 그렇네. 보통 FA 몇 년 하는지 아세요? FA 하면 계약을? FA 이제 4년은 4년. 기본으로 하죠. 맞아요. 이게 약간 좀 룰의 해석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4년을 다시 해야지만 자격을 재취득할 때 있다고 해서 보통은 4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통상적이었던 거였거든요. 롯데 아치홍 선수를 제가 계약을 했을 때 그 당시가 좀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2+2 뮤추얼 계약이라고 해서 4년 계약이긴 한데요. 중간에 무언가를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을 하신 거예요. 피디님이랑. 나 우선 4년 계약 해주세요. 근데 2년 있다가 저 잘하면 출연료상 다시 하게 해주세요. 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4년 계약을 해줬는데 2년 있다가 시청률 보고 우리도 원하면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줘. 아, 서로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가 선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안치홍 선수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허경민 선수 두산 베어스 7년 계약을 했는데 이게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긴 최장 계약이었거든요. 7년 너무 길다. 7년이었어요. 근데 4년 후에 똑같이 옵트아웃이 있어요. 근데 이때 조건이 누구한테만 있냐면요. 선수한테만 있어요.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옵트아웃이 뭐예요? 옵트아웃이라는 거는 권리를 행사해서 이 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4년이 지난 후에 옵트아웃을 신청을 한다는 의미는 4년 지났으니까 나 다시 시장에 나갈래. 아니면 나 그냥 7년 계약 다시 나머지 3년도 그냥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대로 갈게. 아까 얘기했듯이 7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4년 있다 방송국으로 옮기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심 나온 것 같은데. 그럴 때 4년 후에 재계약을 하실 때 나 이만큼 안 올려주면 나 안 할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4년 동안 좀 저조했다 내 실적이. 그러면 조용하고 그냥 가야지. 조용히 있으면 야. 유지가 되는 계약이에요. 그럼 너무 7년 괜찮은데요? 동안은 무조건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나가면 돈 다 받고 또 계속. 그래서 내쫓으면 이제 그건 계약을 서로 한 거니까. 너무 내쫓는 괜찮은데요? 얘기까지 또 이렇게 슬프게. 두 번에 쫓겨나가지고. 두 번.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약들을 하게 된 게 저는 사실 에이전트 제도가 없으면 사실 모르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선수들도 몰랐고 또 많은 구단 담당자분들도 이런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런 계약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러고 거절당한 적도 사실 많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사실 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다양하게 선수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출연료 협상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협상 안 합니다. 주시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전트 부르세요. 에이전트 부르셔야죠. 방송 공동들. 누구야? 여기 협상 담당자. 연봉 협상 들어가 보셨죠? 네. 연봉 협상 들어가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말하는 게 제일 힘들죠. 그죠? 근데 말하는 게 왜 힘드세요? 돈 더 달라고 하는 말밖에 못 하니까. 그쪽에서는 또 네. 깎으려고 하고. 그렇죠. 덜 주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는 말밖에 안 하니까. 맞아요. 더 받고 싶은 사람은 내가 잘한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덜 주려는 사람은 못한 것만 얘기해. 네. 그러다 보면 사실 되게 상처받아요. 너무 그렇겠네. 상처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 캠프 운 적 안 있어요? 가고. 예? 운 적 있어요? 연봉 들어가서? 울 일이 없어요. 왜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입장밖에 안 돼요. 받아 예 하고 바로 사인. 예? 오늘 되게 슬픈 이야기하는 그죠? 중간중간 좀 슬퍼지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보면은
좀 감정적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도 감정이입해서 욱할 때가 있는데 선수들은 내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단은 사실 그 상황을 모두 아실 수는 없어요. 선수가 너무 기대치가 높거나 이럴 땐 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선수 편에서 좀 설명을 해주면 선수들이 조금 더 유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긍할 수 있게. 네,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구단은 이런 입장에 지금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들도 조금씩 좀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마음이 풀린다고 해야 될까요? 각자 입장들이 있으니까 그 입장 차이를 조금 좁혀주시고 중간에서 그쵸. 그러니까 선수가 못해도 또 에이전트가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욕 많이 드시죠, 그죠? 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멘탈이 좀 좋은 편이라서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 순간 안에는 이제 선수를 위해서 또 구단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선수가 자기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대형 계약을 하고 나서 좀 부진하면 사실 세트로 같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렇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데 출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내 선수들의 이런 중요한 계약들을 하는데 선수 뒤에 숨는 것보다 선수 앞에서 선수들을 보호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계약을 하면은 사실 욕은 제가 제일 먼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 나오는 순간 바로 욕부터. 그렇죠. 그럼 근데 또 좋은 계약하면 또 그 팀의 팬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재미있어요. 또 선수들이랑 지내고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땐 막 어느 구단에서는 재출입 금지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단도 있는데 사실 그 구단이랑 사이 제일 좋고 막 이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협상을 할 때나 아니면 그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또 해야 될 것을 하고 저희도 다 상도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지키다 보면은 관계가 사실 나빠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도 나름의 이제 룰을 많이 지키고 그거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협상 룰 넘버원은 방에서 협상 이야기는 받고 나가지 말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은데 아유 궁금해. 그거 다 나가면 큰일 나요. 뉴스 오늘 막 큰일 나니까. 아니면 나중에 정말 나이 많이 드시고 했을 때 은퇴하고 네. 이제 그 선수들도 몇 명은 떠났을 때 세상을 그쯤 되면 내가 먼저 받겠지. 내가 걔네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보다 나이 많은 선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쨌든 그때쯤 되면 저도 네. 쓰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모아놓고는 있어요. 그냥 이 일기처럼 이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땐 이런 일이 있었지. 팬들이 이런 오해도 하셨지. 사실 그건 이런 재미있는 뒤에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오해를 다 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오해를 풀려다가 오해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또 오해는 오해로 남아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숙명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조금 대외적으로 사실 팬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또 욕도 좀 듣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좀 묻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 내실 때 그 책 꼭 사봐야겠어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네요. 네. 지금 야구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야구는 우리가 기사도 많이 보고 축구도 비슷해요. 뭐 이적도 하고 팀이 있는 사람들은 팀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팀이 없는 친구들,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 그런 선수들은 누가 돈을 줄까요? 협찬. 스폰서. 그쵸. 협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후원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용품 같은 경우는 골프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투어를 뛴다라고 하면은 이동도 해야 되죠. 숙소도 잡아야 되죠. 코치도 있어야 되죠. 뭐 마사지도 받아야 되죠.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사실 운동선수는 돈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럼 궁금한 게 네네. 팀 종목은 월급 받으니까 이제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개인 종목 골프는 돈을 상금을 못 하면은 못 받아가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조금 전에 누가 돈을 준다고 했죠? 스폰서가.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 저희가 유치를 해와야 되는 거고요. 물론 좀 다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상금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가 안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상금은 선수들이 가져가고 저는 에이전트를 개인 종목할 때 목표가 뭐냐면 우리 선수가 안정적으로 투어를 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그 말이라 함은 금전적으로 내가 필요한 일련의 버젯이라는 게 선수들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라운드를 도면 라운드 피도 내야 되죠. 캐디도 써야 되죠.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왔을 때 사실 그 비용이 있어야지만 1년 투어를 뛸 수가 있어요. 투어 뛸 때 돈 안 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뛸 때 아니면 한화에서 뛸 때 내가 돈을 내고 뛸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여기는 숙소비면 다 본인들이 내야 되거든요. 심지어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와이드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프랑스도 가야 되고요. 프랑스 오픈 뛰러. 미국의 US 오픈 뛰러 가야 되죠. 영국으로 또 가야 되죠. 돈이 진짜 많이 든다. 네. 개인적으로. 호주 오픈 하면 호주 가야 되죠. 그럼 또 혼자 가나요? 코치도 같이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굉장히 돈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있어서 스폰서 계약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종목에서는 주된 업무가 될 수 있어요. 유니폼에 보면 여기 뭔가 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혹시 테니스 선수 보이세요? 양쪽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붙이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후원사 패치를 붙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출도 하고 또 거기 엠베세더로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후원사에서 스포츠 선수가 투어를 뛸 때 필요한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제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입는 옷이라든지 아까처럼 쓰는 물건 또 다는 패치 등등을 통해서 선수들은 후원을 받아서 보통 투어를 뛰고 금액을 이제 벌고 그래서 보면은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데서 받잖아요. 네. 그렇게 받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막 계약하잖아요. 몇백억. 그렇게 계약을 하고 또 우승하면 거기에서 또 인센티브도 받고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우승 상금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 종목 선수들은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치를 선수들이 막 이 조건은 어떻게 해주세요. 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서도 검토를 해드리고 또 좋은 후원사가 있으면 매칭도 해드리고 또 좋은 클럽이 있으면 또 소개도 하고 또 바꿀 때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가 조율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개인 종목과 팀 종목이 좀 나눠진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였어요. 좀 여기서 개인 종목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되게 궁금해서 왜냐면 돈이니까. 맞아요. 패치 하나에 가슴 10억, 팔에 1억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야. 그게 달라요, 좀. 왜냐면 테니스 같은 경우는 가슴에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왜요?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뒤에 오늘 질문이 많으니까 뒷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돈 얘기나 왜냐?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전문성이 되게 있어야 돼요. 스포츠 에이전트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 스포츠 에이전트나 해보려고. 만약에 누가 와서 나 야구 선수나 한번 해보려고. 나 교사나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좀 사실 왜 우리 직업을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보면은 선수들 계약시킬 때 다 룰을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몇 년 계약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어쩔 때 어떤 조건을 달 수 있고 이런 조건을 할 수가 없고 똑같이 테니스 선수도 그 룰을 다 맞춰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윈블던이라는 메이저 대회에 가면은 선수들은 흰색 옷만 입어야 되고 속옷도 흰색을 입어야 돼요. 어쩐지 다 흰색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후원사 옷의 요청을 당연히 뭐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잘 받았는지 체크를 하고 패치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요. 그 사이즈를 절대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딱 양팔에 2개밖에 부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대회는 4개가 되고요. 어떤 대회는 2개가 되고요. 모자에 되는 대회도 있고요. 안 되는 대회도 있어요. 대부분 메이저 같은 경우는 모자도 안 되고 가슴도 제조사 위에는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룰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만 그만큼 선수가 적어도 피해를 보진 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리그에 대한 굉장한 전문성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스포츠 에이전트예요. 아니 근데 공부해야 될 것도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네요. 많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직업은 많죠. 그런데 각각의 직업마다 저는 전문성이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에이전트나 한다고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진짜. 하실 거면은 인내심을 가지시고 좀 열정을 가지고 10년 이상 고생할 자신 있으면 저는 재미있는 직업 같아요.
스포츠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마케팅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용품 계약이 굉장히 선수들한테 중요해요. 광고는 사실 부수적인 수입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텐데 용품 계약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선수도 많이 없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그럼 시간은 또 엄청 많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했으니까 남는 건 시간이밖에 없는 시절도 저도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맨날 분석만 하고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방구석에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보는데 스파이크 쟤네들은 저걸 왜 다 다른 브랜드를 신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한번 그 스포츠 용품 파는 회사를 가가지고 브랜드별로 다 사봤어요. 딱 사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선수들 한 200명 정도 선수들 이제 주전 선수들을 모아서 저는 어떤 스파이크를 신는지를 다 써봤어요. 나중에 이렇게 패턴을 봤더니 좀 파워 히터의 유형의 선수들은 어떤 로우보다는 약간 미드나 하이를 많이 신고 이 좀 발볼이 넓게 나오는 브랜드를 많이 신고요. 또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본 브랜드도 있는데 그 브랜드 걸 많이 신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봤던 게 이게 브랜드사마다 아무래도 발볼도 다르고 발등 높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선호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브랜드 선호하는 것들이. 처음에 저 사실 몰랐던 단어가 이게 이제 일본에서 온 단어인데 가리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리방 뭐예요? 가리방 보세요? 가리방. 투수라서 가리방 판다. 그건 뭐죠? 반전이다. 진짜로? 이게 세대 차이인가 봐. 예전에 이게 배트 이렇게 보면은 배트에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위에 파는 거? 그걸 이제 원래 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단어를 많이 썼었으니까 이제는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배트를 제가 오더를 다 받으면 이제 해외에서 딱 시키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트래블 쳐서 하는데 갑자기 누나 가리방은 반만 파주셔서 가리방 반만 모르니까 뭘 파라는 거지? 아는 척은 해야 돼. 가리방 반만. 뭐지? 이렇게 저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또 그럼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나 누가 쓰는 배팅 장갑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막 전화해서 뭐 하나만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용품은 선수들이 매일매일 쓰는 가장 가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도 요즘은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잘못 나가면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못하면 저 봐라. 연예인병 걸렸다. 막 이러면서 욕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협회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또 구단들도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봐 주시고요. 또 선수들도 사실 미디어 출연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지장을 거의 받지 않아요. 네, 선수들도 이미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고요. 관리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자기의 목표가 옛날보다 많이 뚜렷했어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받다 보니까 미디어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 에이전시가 구단과 협업을 해서 미디어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공헌 활동, 뭐 기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식 행사 의전도 필요하잖아요. 또 세무 서비스, 법률 서비스, 또 요즘은 SNS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좀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좀 SNS로 좀 크게 사고 안 났으면 하니까 함께 좀 모니터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마케팅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키로 좀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활동뿐만 아니라 오늘 좀 선수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거는 좀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선수들도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계약 과정에 있어서는 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사실 좋아하시는 팬들 많으시니까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렇구나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 진짜 1시간 알차게 들어봤는데 두 분은 들으면서 또 추가로 궁금했던 거 있었어요?
저는 사실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아까 저도 아까 언급했던 드라마 스토브리그 이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제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종목도 혹시 다뤄보신 게 있는지. 저희 지금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언급 안 된 선수 중에 전에 했다가 이제 은퇴를 얼마 전에 23살인데 사실 했거든요. 리듬 체조 선수도 있었고요. 예. 아니 그러면 리듬 체조 같은 경우에도 팀은 없이 개인으로 하시.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이 선수들도 전지훈련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에 가서 코치들한테 또 훈련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또 비용을 대야 되니까 후원사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고 있어요. 민욱 씨는 오늘 제일 좀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네. 또 오늘 아니면 또 질문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사무실 오실 것 같은데. 진짜 곧 연락할 거죠. 서울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또 질문 한번 해주시죠. 질문이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뭐 연봉 협상이나 뭐 물품 이렇게 용품 지원 약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좀 놀랐어요, 지금 사실. 선수들의 요구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요청 안 한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계약만 잘해주세요. 저는 좀 약간 뭘 많이 달라고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은근히 말만. 보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약간 이런 그런 스타일. 친구들이 있어요. 네. 사무실에 오면 보물창고 오듯이 이거 뭐예요? 이러면 가져가도 돼요? 그 보물창고 들어가서 다 이렇게 우리 집에 온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다 이렇게 이름이 써 있거든요. 누구 거 이러면 이름표 없는 거 중에서 이러고 아니면 그 사람 전화돼요. 선배님 김현수 선수가 좀 그런 게 많이 후해요. 그럼 김현수 선수 이제 용품 이렇게 있으면 선배님 발 사이즈 똑같은데 가져가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그런 건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에이전트도 사실 그런 고교 야구단이나 그러니까 유망주나 이런 분들을 구단 못지않게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아, 저 친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케어하고 싶다, 좀 도움을 더 많이 주고 싶다 이런 선수들을 좀 눈여겨 보는 과정도 거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여기 안에 아까 있지 않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스카우트예요. 사실 굉장히 긴 인내가 필요해요, 에이전트한테도. 저도 일을 시작해서 첫 번째 진짜 매출이라는 게 날 때까지 그냥 뭐 짜잘짜잘하게 낸 거 말고 매출이라는 것이 날 때까지 걸렸던 게 만 3년, 4년이 걸렸어요. 야 힘들었겠네요. 그럼 그 3, 4년을 버티신 거예요? 그쵸. 되게 슬퍼요. 여기서 얘기하면 또 마이너스 통장 다 나와야 되고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때는 심지어 회사가 좀 잘 된다고 밖에서는 바라보실 때였고 사실 잘 되고 있을 때인데 그 V곡선이라고 해서 왜 회사가 잘 되다가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 잘 되는데요. 지출은 굉장히 많아지는 그게 안 맞는 타이밍이 좀 오더라고요. 지출이 많은. 네, 그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받으러 가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너무 슬픈 얘기인데. 근데 또 그 시간을 견디니까 또 지금의 우리 선장님이 계시네요. 와. 그렇죠. 네. 진짜 보면은 그래서 뒤에 할 얘기를 참 앞에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제가 꼽는 덕목 중 또 하나가 인내심인 것 같아요. 선수도 굉장히 인내해야지 되거든요. 되게 힘든 시기도 많아요. 선수들이 뭐 부상도 올 때도 있고요. 본인이 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슬럼프도 있고요. 진짜 아무리 좋은 선수도 뭐 부상이랑 슬럼프 한 번씩 안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 시간을 겪을 때 이제 같이 옆에서 저희도 인내를 해야 되고 옆에서 같이 공감도 하고 또 그걸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에이전트한테 또 다르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저는 인내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좋은 고등학생들 아직도 저도 보러 다니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신인 선수들이 저한테 대표님 뭐 저 얼마 벌어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고맙다 이랬더니 저희가 뭐 그 동기들이에요. 3명이 다. 저희가 환갑잔치 준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진짜 머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뭐 FA 하고 좀 지나면 저 환갑잔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은퇴하기 전에 제가 환갑이 오더라고요. 근데 난 지금 좀 보면은 요즘 어린 친구들 좀 부러워요. 왜요? 나도 이제 어릴 때
빨리 잘했기 때문에 이때 있었으면은 아, 그러네. 조금 더 관리를 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부럽다. 인욱 씨가 어릴 때 활동할 때는 공식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제도도 없었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다니까. 그럼 선장님을 미리 만났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죠. 여기 없죠. 왜 그래요? 그럼 지금 계약해서 너 지금 저기 어디 가 있겠지. 아, 왜 그래요?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뛸 수도 있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력자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은 선수들이 좀 더 오랫동안 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 종목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수수료 있잖아요. 에이전트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좀 종목마다 다른 거죠? 달라요? 달라요. 어떤 그거는 거 할 때 제일 다음 좋아요?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이, 궁금해.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네. 그러면 돈은 얼마 벌어요? 네. 어떻게 벌어요? 제일 궁금하시죠, 솔직히. 궁금하죠. 돈이 사실 제일 궁금하다 그러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로 해놨어요. 다음 주에 꼭 보시라고. 야, 협상을 이렇게 해서 잘하시나 보다. 확 끌려가게 되네. 그쵸. 저희 다음 주에 꼭 서울 보셔야 한번 돼요. 찾아가야겠다. 회사 찾아가서. 놀러 오세요. 자, 그럼 선장님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인내하라. 오. 인내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열릴 것이니라. 네. 긴 여정을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을 함께 같이 걷는 게 되는 거고, 아까 막 계약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왜 내 인생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제가 함께 제 인생으로 걸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든 스포츠 에이전트가 아니어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실 때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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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버텨라. 버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다 보면요. 다음에는 정말 만약에 오늘 봤는데 저게 내 직업이었구나.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하게 도움을 주는 숨은 조력자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 항해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보물지도. 네, 보물지도. 보물지도 외쳐주면 되는 거예요. 찾아라. 보물지도. 지난주에 가장 궁금하신 게 뭐였어요? 퍼센테이지. 과연 얼마나 벌까? 저 퍼센테이지로. 스캇 보라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전 몰라도 들어는 봤어요. 계약 규모, 연간 수수료. 연간 1년에. 이제는 제도가 생겼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수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리그입니다. 오. 야구 선수 출신이면 아니면 내가 거기 선수 출신이면 에이전트 하기 쉬워요? 훨씬 쉬워요. 편하게. 그럼요. 또 솔깃하신다.